안녕하세요. 유니스터디 박효철 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8-2차시 각운동량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제 물리에서 여러 가지 진동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들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크에 대해서 배우고요. 두 번째 각운동량이란, 그리고 세 번째 진동, 그리고 미분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미분방정식과 관련된 강의는 제가 추가로 보충해서 찍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시간에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크에 관해서 먼저 알아보죠. 토크, 물체를 회전시키게 하는 물리량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토크를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되면 돌림힘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즉 힘이라고 번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이 토크는요 힘이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벡터 표시가 살짝 안 되어 있는데요. 토크 벡터는 R 벡터 크로스 F 벡터, 이 크로스는 외적이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보시면 F 이 자체가 힘입니다. 근데 R 요 길이 단위가 붙었어요. 즉 이 단위가 뉴턴 미터라는 겁니다. 단위가 뉴턴 미터인 거 뭐 있었죠? 에너지. 에너지들과 같은 단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토크는 무엇이다? 힘은 아니고 그냥 물체를 회전시키게 하는 물리량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런 막대가 있다면 여기가 회전축이라고 할게요. 회전축. 자, 제가 여기다가 힘을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내려가죠? 이렇게 돌 수밖에 없겠죠. 원운동을. 그때 이 회전시키게 하는 물리량, 이 토크를 계산을 하면 무엇이다? 이 길이가 R이라고 하면 크기만 계산을 할게요. RF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90도기 때문에 그냥 RF가 되겠지만 이제 외적의 정의를 이용해서 쓰면 RF 사인 세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크의 3요소라는 것이 있어요. 토크의 3요소 무엇이냐? 바로 작용점 방향 크기. 여기 보시면 피벗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 힘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크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크기로, 그리고 어디에 작용하느냐, 이게 토크의 무엇이다? 3요소다 라는 것을 아시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크기는 이제 외적을 통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방향은 어떻게 잡느냐? 외적의 방향 어떻게 했었죠? 자, 지금 R 벡터의 방향이 회전축에서 힘이 가해지는 곳까지의 그 방향이 이 R 벡터의 방향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오른손을 이용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F가 어떻게 가죠?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겠네요. 왜냐하면 R 벡터가 지금 이쪽 방향이고 오른손으로 해야 돼서 살짝 이런데 R 벡터가 이쪽 방향이고 F쪽 방향으로 이렇게 감싸주시면 어디죠?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이 토크의 방향은 이렇게 씁니다. 이 X가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점이 나오는 방향입니다. 이거는 전자기를 제가 강의를 할 때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다? 토크는 돌림 힘이라고 번역되지만 물체를 회전시키게 하는 물리량이지 힘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크의 3요소는 무엇이다? 작용점과 방향과 크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토크가 어떻게 문제가 풀어지는지 예제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라지 M, 반지름 라지 R인 균일한 원판이 고정된 수평축에 끼워져 회전한다. 질량 스몰 m의 물체가 원판 테두리에 감긴 줄에 연결되어 있다. 줄의 질량을 무시하고 미끄러지지 않으며 축과 원판 사이에 쏠림도 없다. 자, 지금 요 상황이에요. 언뜻 보면 그냥 도르랑 같은 상황 아닙니까? 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문제를 보시면 균일한 원판 그리고 감긴 줄에 연결되어 있어요. 줄의 질량은 무시하는데 여기서 다른 점이 무엇이냐? 요 원판의 회전 관성도 고려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도르래의 질량을 무시한다가 안 나와 있어요. 원판이 고정된 수평축에 끼워져 회전한다. 즉 이번엔 도르래가 질량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풀어왔던 문제는 다 옆에 단, 도르래와 실의 질량을 무시하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도르래의 질량을 무시하지 않아요.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느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도를 표시해보죠. 이 장력이 이렇게 있고 아래쪽으로 스몰 mg만큼 중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오죠. 이게 아래로 내려간다 했으니까 아래로 내려가면 무엇이다? 자, mg 마이너스 t가 ma라고 할게요. ma라고 하겠는데, 자, 저는 이번에 제가 다음 식을 설명해 드리면서 살짝 부호를 바꿀 거예요. 다음에 무엇이냐? 토크를 구해볼 거예요. 토크. 네, 타우. 회전에서 힘은 ma. 자, F는 ma가 있는데 이것을 타우에다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전에서의 질량이 뭐였죠? 저번 시간에 배운 회전관성. 회전에서의 가속도는 각가속도. 타우는 I알파예요. 그러면 여기서 타우는 I알파. 토크는 아까 무엇이라고 했죠? 힘이 가해진 곳까지 거리. 이 거리가 몇이에요? 원판의 반지름. 그리고 힘이 여기서는 장력이죠. 장력이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요거를 비워뒀어요. 여기서는요,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토크에는 방향이 있다 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원판이 무슨 방향으로 회전하죠?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게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돌겠죠. 그럼 이 방향은 시계 방향이죠. 회전을 따질 때는요, 시계 방향을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라고 이제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워는, 이 회전은 지금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것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I알파를 볼까요? I알파. 원판에서의 회전 관성이 뭐였죠? 2분의 1 mr 제곱이었죠. 그리고 알파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mr 제곱에 성가속도. 지금 저희가 성가속도를 구하는 과정이니까 성가속도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어요? r분의 a라고 할 수 있겠죠. 각가속도가 지금 여기서 쓴 거는 성가속도는 r알파 요거를 쓴 겁니다. 그러면 옆에 지저분하니까 이것도 지우고, 그러면 r이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어차피 뭐 약분이 되는 거긴 하지만 또 r이 한 번 더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뭘 구했어요? 장력의 크기가 2분의 1 라지 m a라는 거예요. 이 식을 이제 구했으니까, 이 식을 구했으니까 어디다가 넣으면 되죠? 저희들이 맨 처음에 구했던 요 1번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t가 2분의 1 라지 ma였으니까 다시 쓰면 mg 마이너스 2분의 1 라지 ma는 무엇이다? 스몰 ma다. a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a에다가 m 더하기 2분의 1 라지 m 이퀄 무엇이다? 스몰 mg다. 그러면 a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넘어가면 m 플러스 2m분의 2mg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었죠. 자, 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 성가속도 이걸 구하면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판의 각가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원판의 각가속도, 그냥 여기다가 반지름 하나만 곱해주면 되죠. R알파였으니까. 그럼 반지름 곱해주면 아니죠. 자, A가 R알파였으니까 알파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지름으로 나눠줘야겠죠. 네. 그러면 각가속도는 무엇이다? m 플러스 2m분의 여기다가 R을 곱해주고요. 위에는 동일하게 2mg가 되겠네요.
마지막 3번이 뭐예요? 줄의 장력은 다 구했네요. 3번. 여기다가 여기서 2분의 1을 해주고 라지 m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될까요? 저 스몰 m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크 문제를 구할 수 있었고, 또 다른 다양한 예제 문제들은 역학 파트 2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에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각운동량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각운동량. 자, 변이는 이제 직선운동에서 변이는 회전운동에서 각변이로 변했어요. 그리고 직선운동에서 속도는 회전에서 각속도, 가속도는 각가속도, 다 앞에 각자를 붙여줬죠. 그런데 아까 저희들이 뭘 알아본다 했어요? 각운동량. 그러면 선운동량이 무엇이다? 각운동량. 저희들이 질량 중심을 하면서 배웠던 그 선운동량이 이제는 각운동량, 회전에서는 이 각자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운동량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L이라고 쓰고요. L 벡터는 벡터 표시가 살짝 안 나는데 R 크로스 P입니다. 왜 R을 곱해줄까요?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했었죠. V는 R 오메가, A는 R 알파, 그리고 X는 뭐였죠? R 세타. 이렇게 다 R을 붙여줬었죠. 그래서 각운동량도 이렇게 R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다? RP 사인 세타. 이것을 한 번 더 해주면 선운동량에서 운동량이 어떻게 표현했죠? 질량 곱하기 속도. RMV 사인 세타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운동량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지금 여기 그림이 나와 있어요. 어떤 그림이냐? 이게 지금 회전축이고요. 회전축. 그리고 요 R, 이 길이에 해당하는 곳에 지금 요 A 입자가, 알파벳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A 입자가 운동량을 지금 P, 이 방향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뭐라고 했죠? 사인 세타. 외적이에요. 외적이기 때문에 이 사인 세타 파이, 여기서는 파이입니다. 네, 사인 파이에 해당하는 만큼 이 방향을 계산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R, P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도 보면 됩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인 파이는 이제 이 P 쪽에서 파이를 하나, R 쪽에서 여기 이렇게 각을 잡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R 크로스 P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번에는 R 크로스 여기다가 P 사인 세타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각운동량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뉴턴의 제2법칙? 제가 왜 제목을 이렇게 써놨을까요? 뉴턴의 제2법칙? 뉴턴의 제2법칙이 뭐였죠? 일단 가속도의 법칙이었어요. F는 ma. 그런데 제가 그때 시간에 뉴턴이 F는 ma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뉴턴은 원래 힘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운동량을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 요것을 힘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여기서 볼게요. 이것이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지금 증명을 할 겁니다. F는 dp/dt. 회전에서의 힘은 뭐였죠? 회전에서의 돌림 힘. 네, 회전에서의 돌림 힘이라고 할게요. 힘은 아니지만. 토크는 P, 선운동량. 이것이 각운동량으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왜냐? 보겠습니다. 시간에 따른 각운동량의 변화. 이거를 한번 볼까요? 각운동량이 아까 뭐였죠? R, M, V. 자, 이것보다 RMV 바로 쓰는 것보다 그냥
R 크로스 P라고 쓸게요. 그러면 지금 운동량에 따른 시간의 변화가 어떻게 되죠? 자, 이거는 일단 전미분이에요. 전미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미적분학 시간에 많이 배우는 요소인데 전미분이라고 해서 각각 하나하나에 이렇게 변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값이 지금 0으로 가요. 이 값이 0으로 가요. 왜냐하면 이건 아까 뭐였죠? 그 전까지에 만약에 이렇게 힘이 주어지면 이 거리가 R이었어요. 이 길이는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회전을 한다 한들 원운동을 하면 다 같죠 길이가. 그래서 이 R 벡터에서 요거는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제외를 해줍니다. 그럼 남은 게 뭐예요? R 크로스 dp dt. R 크로스 dp dt를 하면 얘가 뭐예요? R 크로스 F네요. 이 R 크로스 F가 뭡니까? 토크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뉴턴의 제2법칙으로부터 이렇게 끌어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냥 이식 형태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식 형태를 F는 MA, 원래 정의는 F는 dp dt였다. 이것이 상관관계가 무엇이다? F 타우 그리고 P L 선운동량, 가운동량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잘 안 먹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였고, 다음 일반 물리 과정 문제 가운동량이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길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학생이 이렇게 회전 의자에 앉아 있어요. 회전 의자에 앉아 있고 이 돌아가는 원판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갑자기 밑으로 돌렸어요. 아까 각운동량의 방향은요, 제가 이제 오른손을 많이 써요. 각운동량의 방향은 이제 회전하는 방향을 이렇게 잡아요. 그럼 이 엄지손가락이 가운동량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죠. 이렇게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 가운동량이 위로 올라간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아래로 내려요. 아래로 내리면요, 가운동량 방향이 반대가 되죠. 저희들이 선운동량을 공부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죠? 리니얼 모멘텀이 선운동량이었는데 이거면 제가 앞에 단어를 하나 더 써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if external force, 자, 외력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선운동량은 보존이 됩니다. 외력이 없으면 선운동량이 보존이 돼요. 그럼 각운동량은요? 똑같습니다. 각운동량도요, 이번에 그냥 앞에 각에 해당하는 단어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앵귤러. 이거 같은 경우도 if, 여기서는 조금 조건이 까다로워지는데 외력, 사실 이것도 외력이 다 0이면 보존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외력이 있어요. 이 학생은요, 그냥 얘를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내린 것 뿐이에요. 이것은요, 외력이 아닙니다. 외력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이 전체를 하나의 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에 더 큰 힘이 다른 힘이 안 가해지면요. 이거는 외력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옆에 누가 어떤 친구가 와서 이 사람을 밀었어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혼자서 위로 있던 거를 아래로 내린 것 뿐이에요. 아, 외력이 없는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 가군동량이 보존이 됩니다. 그러면 가군동량이 보존이 되니까 초기 가군동량 어떻게 됐었죠? 그러면 초기 가군동량은 I 전체 지금 회전관성이 자전거 바퀴에 원래는 이 바퀴만 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바퀴의 회전관성에다가 오메가 바퀴의 각속도 이것이 뭐랑 같아야 될까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버리면 이것이 생겨버리겠죠. 얘랑 같아야 돼요. 뭐가? 이제 두 개 전체에 이 가운동량이 회전관성이 B네요. 네. 오메가 F라고 쓰나요? 네, 나중 각속력 오메가 F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무엇이다? 원래는 이 판만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판을 밑으로 내리니까 이 학생이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학생 가운동량이 초기에 얘랑 맞춰줘야 되는구나 라고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이 I will 오메가 will 무엇이다? IP의 오메가 F다. 그럼 나중각속력 오메가 F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IP분의 E I will 오메가 will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군동량의 보존이 무엇이냐? 가군동량도 보존이 되냐? 네, 됩니다. 어떨 때? 외력이 없을 때. 그래서 이거를 먼저 가르치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내는 이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풀어보죠. 질량 스몰m의 벌레가 반지름 라지 R, 질량 6m인 원판 위에 있고 원판은 각속력 이제 1.5 라디안 퍼 세크로 중심축에 대하여 회전하고 있다. 벌레는 처음에 반지름이 0.8R인 곳에 있다가 원판의 가장자리로 기어나간다.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벌레가 있어요. 여기. 이 벌레가 이제 계속 원판을 하는 동안 밖으로 이렇게 밀려나요. 밖으로 이렇게 밀려납니다. 조금 더 크게 그림을 가져왔는데 원래는 여기 있다가 이렇게 밀려나서 결국엔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물론 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때 뭐를 구하래요? 벌레의 각속력을 구하려고 합니다. 벌레의 각속력. 사실 벌레의 각속력이나 이 원판의 각속력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왜? 지금 얘는 한 시스템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시스템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쓸 건데 이게 한 시스템이에요. 원판이랑 벌레가 다 같이. 근데 이 시스템에 지금 뭐가 힘이 가해져요? 아니요. 그냥 벌레가 여기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황도 어떤 것이 보존된다? 가군동량이 보존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가군동량 보존을 이용해서 쓰면 됩니다. 그러면 각자 회전관성을 구해야겠죠? 원판의 회전관성을 먼저 구해봅시다. 원판 2분의 1 라지 M R 제곱. 원판이 질량이 6m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에 벌레까지 합쳐볼까요? 벌레까지 합쳐보면 여기다가 평형식 정리를 쓰는 거죠. 지금 여기에 이만큼 R만큼 떨어진 곳에 뭐가 있어요? M R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 R은 0.8 라지 R이었고 그리고 뭐 M은 이제 M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게 무엇이다? 3.64 MR 제곱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초기에는 이렇게 됐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대요? 벌레가 끝까지 갔어요. 마지막에는 3MR 제곱 더하기
mr제곱이구나. 이것이 무엇이다? 4mr제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초기에 1.5 라디안 퍼 세크로 돌고 있었어요. 따라서 3.64 곱하기 1.5가 무엇이다? 4 곱하기, 어차피 mr제곱 같으니까 4 곱하기 오메가 f다. 그러면 이 오메가 f를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오메가 f를 계산을 하면 1.365 라디안 퍼 세컨드가 나옵니다. 네, 이제 1.365 라디안 퍼 세컨드인데 유효 숫자를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좀 이제 까칠한 그런 교수님들께서는 무엇이 되냐? 요거까지 다 지키라고 하세요. 요거까지 다 지키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는 그냥 0.8r로 주어졌으니까 요거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오메가 i가 1.5. 1.5는 유효숫자가 몇 개죠? 2개입니다. 실제로 대학 시험 때 저 유효숫자 틀려서 감점이 된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유효숫자 계산을 조금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뭐 지금은 그냥 문제를 푸는 거니까 상관이 없다만 2자리입니다. 2자리 맞춰줘야겠죠. 이거 2자리 맞추면 어떻게 돼요? 1.4 라디안 퍼 세컨. 그래서 이 유효숫자 굉장히 중요시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만약에 대학 시험이었으면 이렇게 답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연습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군동량 문제를 쭉 한번 풀어봤어요. 근데 이 가군동량을 배운 이유가 있습니다. 가군동량 보존. 굉장히 신기한 상황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영상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팽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안에 원판이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팽이니까 이렇게 쓰러지겠죠. 그런데 이 팽이를요, 안을 돌려서, 네, 지금 돌린 상태예요. 여기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팽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요. 네, 이렇게 돕니다. 그냥 놓으면 떨어지겠지만 이렇게 도는 현상이 발생이 돼요. 이 안에 이렇게 돌고 있으면.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균형을 잡아요. 이렇게. 지금 이 외줄 타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균형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돌려놓고 실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실로. 그래서 실로 이렇게 들으면 아까와 똑같이, 아까 그 검은색 받침대 세운 것과 같이 이 친구가 그냥 돕니다. 지금 사람이 돌리는 거 아니고요. 이 사람이 그냥, 저 팽이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자이로스코프라고 하거든요. 자이로스코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이로스코프가 도대체 이렇게 둔 상황인데,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둔 상황인데 왜 그냥 안 떨어지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이라는 표현을 쓸 건데, 자전은 무엇이냐? 아까 요 팽이, 요 이제 판이 돌아가는 거를 자전이라고 일컬을게요. 자전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얘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아무 일도 없으면 그냥 이렇게, 아무리 받침대가 있다 한들 이렇게 이제 있으면 그냥 떨어지겠죠. 아무 일도 없으면. 중력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왜 떨어진다? 이 R만큼의 거리에 해당하는데 mg의 힘이 작용을 하죠. 질량 중심을 이용한 겁니다. 질량 중심, 요 R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mg가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토크 방향이 어떻게 돼요? 지금 밖으로 나오고, 밖으로 나오고 아래로 이렇게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쪽 방향.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토크는 존재를 해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 있는데 굳이 한 번 더. 토크는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그러면 뭐예요? 지금 그냥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다?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도는 거예요? 땅바닥이 없다면 이렇게 돌겠죠. 땅바닥이 없다면 그냥 지금 딱 이 상황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 넣었어요. 분필을 이렇게 올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냥 도는 거겠죠. 그냥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그냥 이 상황인데 신기한 점은 언제 발생이 된다? 자전이 생길 때. 자전이 생길 때는요,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이 생깁니다. 자전이 생기면 지금 이 자전에 의한 가운동량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 회전 방향이 지금 반시계 방향이에요. 이렇게 쭉 나가면 요게 X축이면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지금 플러스 X축 방향으로 무엇이 생겨요? 가운동량이 생깁니다. S라고 쓴 이유는 스핀, 자전은 스핀이라고요. 그래서 스핀 가운동량이 생겨버립니다. 그런데 아까 이게 토크가 있었어요. 아까 토크가 이렇게 있었어요. 중력에 의한 토크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자전을 한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빙글 돌게 됩니다. 아까 저희가 봤던 영상과 같이. 왜냐하면 이거를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요, 이 토크는 있었어요. 그런데 발휘할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 이 토크 하나밖에 없으면 그냥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것밖에 없는데 얘에 의해서 새로운 스핀 가운동량이 생겼어요. 자전 가운동량. 얘도 이렇게 돌면요, 가운동량이 생기겠죠. 무슨 방향으로? 얘도 지금 이 타우 방향으로 지금 타우 방향이 아니라 잠시만요. 이렇게 돌면 요렇게 도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얘만 도는 게 이 스핀 가운동량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이제 스핀 때문에 요렇게 돌기 시작하면 이 방향으로 무슨 방향으로? Z 플러스 Z축 방향으로 이 가운동량도 생깁니다. 이제 요렇게 도는 운동을 세차 운동이라고 여기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 세차 운동이 P가 프리세션의 앞 글자를 딴 겁니다. 프리세션의 앞 글자를 딴 거라서 이제 프리세션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생겨요. 그럼 이게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잘 들으세요. 먼저 제가 지금 판이에요. 제가 지금 판인데 돌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지금 스핀 가운동량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이 가운동량은요, 지금 제가 지금 회전축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가운동량이 있으면 타워 방향은 이쪽 방향이죠. 지금 이쪽 방향입니다. 왼쪽. 지금 그대로 하는 거예요. 거울 모드가 아니고. 그래서 이 방향인데 이 가운동량은요, 이 토크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요. 그래서 다시 앞방향 플러스 X방향으로 가운동량, 스핀 가운동량이 존재하고 이 플러스 Y방향으로 타워가 존재를 하면 무엇이 무엇을 따라간다? 이 가운동량이 토크를 이렇게 따라가서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돈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이렇게 되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거겠죠. 여기서 문제. 그러면 이 판이 안쪽으로 돌면요, 그러니까 반대로 돌면요, 판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버리면 시계 방향으로 돌면 안쪽으로 들어가죠, 가운동량이. 그러면 봅시다. 이제 제가 뒤를 돌아야 하는데, 자, 잡힐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는 이 안쪽 방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쪽 방향이 이렇게 들어가죠. 지금 제가 몸이 이렇게 서 있는. 그런데 토크는 토크는 근데 원래 이쪽 방향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토크는 이쪽 방향으로 똑같은데 이 방향만 아까는 이렇게였는데 지금 얘만 반대로 된 거예요, 오른팔이.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죠? 이 가운동량이 토크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아까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지만 이제는 어느 방향? 요렇게 돌겠죠. 그래서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무엇이다? 첫 번째, 이것을 따라간다. 스핀 가운동량이 생기면요, 토크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회전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회전 방향을 유추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가운동력이 보존이 되죠. 왜? 지금 그냥 여기다가 얘가 돌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여기 받침대에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이 돌고 있는 스핀 가운동력밖에 없는데 얘까지 포함이 돼야 되죠, 지금. 왜? 아, 이게 세차 운동을 한다며요. 그러면 얘도 가운동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요, 사실상 원래 가운동력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스핀 가운동력이 프리세션 가운동력보다 매우 커요. 매우 커요. 아까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까 팽이가 너무 빨리 돌아서 도는 것조차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차 운동은 이렇게 그냥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스핀 가운동력이 더 크기 때문에 무시를 해주면서 가운동력이 일정하게 됩니다. 알겠네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구할 것이 무엇이냐? 그럼 이 세차 운동의 각속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구하고 이번 시간을 마칠 텐데, 봅시다. 지금 원래 이 방향으로 가운동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돌면요, 스핀 가운동력이 이쪽으로 가겠죠. 그쵸? 여기에 이렇게 스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얘가 이제 이쪽으로 가면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 돌면 이렇게 밖으로 나가겠죠. d파이만큼 이렇게 각이 변했어요. d파이만큼. 그럼 이제 봅시다. 세차 운동의 가운동력을 한번 각속도를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정의가 뭐예요? 쉬운 거부터 들어가죠. 정의. d phi dt죠. 왜? 얘가 이제 노테이션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얘가 d phi예요. d phi입니다. 이거예요. 일단 요거를 알고 가고 다음에 얘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렇게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dt를 옆으로 넘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dl dt는 무엇이다? mgr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dl은 또 어떻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지금 dl이 뭡니까? 라고 하면 dl은 지금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금 가운동력이 변화를 했죠.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변화를 했으니까 이 변화된 가장 이제 조금만 변화된 것이 이제 dl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dl이 무엇이다? 타우 dt. 이 돌림이 얼마만큼 작용을 했느냐, 토크가 얼마만큼 작용을 했느냐, 다음에 mgr dt만큼 작용을 했다. 그래서 dl dt는 mgr을 여기를 통해서 구해낸 겁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이거를 구해냈고요. 다음에 이제는 그냥 이 도형을 통해서 알아낼 거예요. 도형. 이 길이는 어떻게 되죠? 반지름 곱하기 d파이.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d파이는 어떻게 됩니까? L분의 1 dl이 되겠죠. d파이가 이렇게 되면 이 d파이가 뭐였어요? 오메가 p dt가 됩니다. 오메가 p dt가 됩니다. 자, 조금 깔끔하게 이제 이거를 구했고 dl은 L d phi. 그래서 d phi가 어떻게 된다? L분의 dl이다 라는 거를 또 알아냈어요. 그럼 두 개식이 있으니까 사실상 세 개식이죠. 이식 하나 나오고 이식 하나 나오고 요 정의를 통해서 한 식이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식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냐? 이쪽으로 넘어오면 요 L분의 DL이 어떻게 되느냐? 이 L은 뭐였어요? 스핀 가공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위에 DL은 어떻게 됐어요? DL은 mgr dt가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dφ라고요. 그러면 dφ dt가 뭐가 돼요? 스핀 가공 능력 분의 mgr. dφ dt 뭐라고요? 세차운동의 각속도가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세차운동의 각속도가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지금 한번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오메가 P 세차운동의 정의를 하나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뭡니까? 이 토크가 이 가운동량이 어떻게 변화했냐, 이 변화한 것을 쓴 거고, 두 번째는 도형적으로 접근을 했죠. 저 DL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LD파이다. 그래서 다 이렇게 연립을 해서 풀어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운동량의 보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뒤에 진동을 일단은 까먹었는데, 진동은 지금 시간에 별로 많이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용출 진동, 단지자 진동, 원운동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할 거는 이 원운동과 용출 진동과 단진자의 진동의 주기를 하나 구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전 시간까지 계속 주기를 그냥 용출 진자의 진동 주기 t는 2파이 루트 k분의 m, 그리고 단진자 주기 2파이 루트 g분의 l 그냥 막 썼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이제 볼게요. F는 뭐였어요? F는 MA예요. 그런데 A는 또 MR 오메가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R 오메가 제곱 이렇게 진동을 할 때, 그러면 이것이 뭐다? 용수철 같은 경우에 KX가 되죠. 자, KX인데 지금 얘가 R이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가 돼요. 주기는요 오메가분의 2파입니다. 그대로 써주면 2파이 루트 k분의 m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쓸 수가 있고, 다음에 단진자 진동에서 2파이 루트 g분의 l이 왜 나오냐, 단진자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렇게 가는 상황. 얘가 mg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이것이 뭐예요? 얘가 세타라고 하면 얘가 세타기 때문에 이 방향의 힘이 뭐가 됩니까? mg 사인 세타가 돼요. 얘가 L이고요. 이게 X만큼 이동을 했다 합시다. X만큼 이동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mg 사인 세타가 지금 뭐가 돼요? 요렇게 됩니다. 지금 mr 오메가 제곱 이 r을 지금 x로 해준 것 뿐이에요. 왜? 지금 x방향 이렇게 가잖아요. 사인 세타는요, 이 세타 각이 매우 작으면 세타로 근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인 세타 지금 어떻게 돼요? 얘가 90도라고 한다면 지금 매우 작은 각이에요. 이 세타는 지금 제가 이렇게만 그렸지 매우 작은 각이에요. 그러면 사인 세타가 어떻게 됩니까? L분의 X. 자, 요거를 지우고 이것이 무엇이다? m 오메가 제곱 x. x 지워지고요. m 지워지면 오메가가 뭐예요? 루트 L분의 G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와요? t는 2파이 루트 G분의 L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용수철 진동, 단지자 진동. 원운동에서는 그냥 얘만 쓰면 돼요. 어차피 각속도가 계산이 되니까.
감쇄 진동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미분 방정식 강의를 제가 찍으면 좀 더 알려드릴 텐데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만 드릴게요. X축이 뭐예요? 시간이에요. Y축은요? Y축은 amplitude라고 해서 진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통 실험하면 용수철을 이렇게 당기잖아요. 용수철 당기면 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overdamped라고 하는 거는 과다 감쇄입니다. 이게 이렇게 내려왔는데 다시 원래대로 안 가요. 못 가요. 원래대로 못 갑니다, 지금. 다음에 critical damping이라고 이제 초록색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critical damping은 뭐냐? 이렇게 내렸는데 다시 돌아올 때 진동은 안 하고 원래 평형 상태로 다시 되돌아오는 상황이 임계 감쇄, critical damping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이제 저희들이 다루는 거죠. 언더 댐핑, 미급 감쇄라고 해서 왔다 갔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멈추게 되죠. 평형 상태에서. 이게 바로 미급 감쇄입니다. 요거에 관련된 것은 제가 나중에 이 특강을 하나 마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고 오늘 제가 플래시 자료를 조금 가져왔는데 지금 이 플래시 자료가 잘 안 돼서 이거를 지금 바로 보여드리지는 못해서 이 시간에 제가 준비를 다시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평형과 탄성 그리고 유체 이것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